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사회에서 명함 하나 내밀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랑스러운 존재였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은퇴를 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던 사람이 오히려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 밥 한 끼도 마음대로 못 먹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10가지 습관과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를 해보려 합니다. 잘 나가던 시절만 믿고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죠. 그리고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소개할 10가지 내용을 가만히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수입이 끊겼는데도 씀씀이는 그대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할 땐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성과급이나 보너스까지 챙기면서 소비에 대한 부담이 적었겠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 모든 게 사라지죠. 그런데도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 예전처럼 비싼 골프장을 다니고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명절이나 생일마다 자식과 손주들에게 거금의 용돈을 챙겨주면서 체면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는 바닥나 있고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한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직장 다닐 때처럼 여전히 자동차는 수입차를 고집하고 유지비는 점점 커져만 가고 병원은 꼭 이름 있는 큰 병원에 가야 직성이 풀리고 친구 모임은 빠지면 체면이 구겨질까봐 무리해서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밥값도 자주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없다 보니 돈이 마르는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결국엔 대출이나 카드 빚에 의존하게 되면서 불안한 노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럴 땐 미리 은퇴 전에 생활비를 재정비하고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면서 스스로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세나 체면을 위한 소비는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실속 있고 효율적인 소비가 진짜 멋있는 거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둘째, 체면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서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일도 잘하고 인정도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거나 도움을 청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노후에는 특히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그 자존심이 오히려 독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 생활이 빠듯한데도 복지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상담을 받는 걸 꺼려하거나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이나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하나 하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스스로 기회를 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져도 자식들에게 아플 때 병원 데려다 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시고 괜히 눈치 보며 참고 계시다가 더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친구나 지인에게 단순한 조언을 구하는 것조차 그럼 내가 초라해 보일까 봐라는 생각 때문에 입을 다물고 그냥 혼자 해결하려다가 상황은 더 나빠지고 스트레스는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움을 받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사회는 생각보다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마련해두고 있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체면이나 자존심이라는 껍데기에 갇혀서 스스로를 더 외롭고 고단하게 만들지 말고 도움받는 법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은 편안하게 요청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기대다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신이 평생 정성과 노력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요.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님이 힘들어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안 하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에도 회사 일 때문에 안 된다며 대충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손주 돌보느라 몇 년을 헌신했는데 막상 본인이 연로해져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때는 자식이 돌봐주기는커녕 오히려 요양원 얘기를 꺼내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미리 증여해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전화도 뜸해지고 마치 짐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이처럼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너무 크면 그만큼
실망도 커지고 그 실망이 곧 외로움과 분노 그리고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돕는 건 도리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은 예전처럼 부모를 모시는 걸 당연시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아예 접지는 않더라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꼭 필요합니다. 자식은 내 삶의 일부일 순 있어도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건강, 내 생활, 내 인간관계를 스스로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한 노후의 자세입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고마운 거고 못해줘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 시간의 벽 앞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아직 시간 많다,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미루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수입도 줄고 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는 연금 같은 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받을 게 거의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 건강은 자신 있다며 검진을 몇 년이나 미루다가 암이 늦게 발견돼 치료비로 허둥지둥하는 경우, 또 노후에 여행 다니고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은 있었지만 정작 자금 준비가 안 돼서 TV 여행 프로그램만 보며 한숨 쉬는 경우도 있죠.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찬찬히 다가오고 준비 안 한 사람은 그 무게를 한꺼번에 맡게 되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할 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달 적은 돈이라도 연금이나 저축에 넣어두고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은 꼭 챙기고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나 배운 거리를 꾸준히 준비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건강할 때는 병원에 가는 걸 귀찮아하고 운동은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고 뭐든 마음껏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을 제때 안 챙겨 먹고 운동은 날씨 핑계로 안 하다가 결국 합병증이 와서 병원비로 수백만 원씩 나가게 되는 경우, 치아 관리 소홀로 임플란트 치료비가 몇백만 원을 넘겨서 월세 생활이 더 팍팍해지는 경우, 또 관절 아픈 걸 무시하다가 수술까지 가서 회복도 더디고 거동도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죠.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돈도 시간도 체력도 3배로 듭니다. 그래서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고 소식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특히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것, 이게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기본입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못 사는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섯째,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외로움에 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현역 시절에는 회사 동료, 거래처 사람들, 모임 등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어울릴 기회가 많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런 관계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사람을 만날 일이 점점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매일 같이 점심 먹던 동료들이 퇴직하고 나니 연락도 뜸해지고 동네 친구들도 자식 따라 이사 가버리고 그나마 있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아프거나 돌아가시면 갑자기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죠. 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일이 줄어드니까 말도 점점 줄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흐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역사회 활동이나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손을 내밀고 인연을 만드는 용기예요. 일곱째, 한번 실패했다고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젊을 때보다 훨씬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작은 실패 하나에도 나는 이제 안 돼 하고 완전히 주저앉아버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는데 초반에 손해를 보자 바로 문을 닫고 그 후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자격증 시험을 2-3번 떨어졌다고 그걸로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 온라인 판매 같은 새로운 방식이 어렵다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그렇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인데 노년엔 이 실패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실패해도 상처가 덜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아이도 다 크고 가정의 무게도 어느 정도 내려놓은 지금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로 설계해보는 도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크고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한 걸음 움직였다는 그 자체입니다. 작은 성공도 모이면 큰 보람이 됩니다. 여덟째,
모든 자산을 한 군데 몰아넣고 분산하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에 올인하거나 누군가의 말만 믿고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아파트 하나에 몽땅 넣었다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생활비도 없어지는 경우, 지인이 소개한 고수익 투자에 모든 걸 걸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 또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넘겨줬다가 갈등이 생겨서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산은 언제든 유동성이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데 너무 한쪽에만 몰아두면 손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자산을 여러 갈래로 분산해두고 일정 부분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최종 판단은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째,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배우기를 멈춘 사람들이 어렵게 살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도 많고 지금 배워서 뭐 하냐며 배움을 멈춰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뤄서 은행 업무도 못하고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다가 서운해지는 경우, 디지털 정보에 어두워서 각종 지원금이나 혜택을 놓치는 경우, 또는 기술 하나 익히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쉽게 배우고 시청각 교육도 많기 때문에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노후일수록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배우고 익힌다는 건 단지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열째,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착각 속에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결국 제일 크게 무너집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말이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직 건강하다고 자만해서 정기 검진을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 돈 좀 있다고 방심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지출에 휘청거리는 경우, 자식과의 관계가 좋다고 믿었는데 정작 힘들 때 외면당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은 때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방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겐 가혹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려는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미래는 지금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보다 나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역 시절에는 누구보다 잘 나갔지만 은퇴 이후에는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10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입이 끊겼는데도 예전처럼 돈을 쓰고 자존심 때문에 필요한 도움조차 외면하며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했다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노후 준비를 미루다 마지막에 허둥대고 건강을 챙기지 않아 병원비로 고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외로움에 빠지고 한 번의 실패로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자산을 한 군데 몰아넣어 위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시대에 뒤처지고 끝까지 나는 괜찮아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들이었죠.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라도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고개를 끄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고 고칠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핸들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다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잘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나답게 오래오래 멀리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느낄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